기어코 어쨌든 사흘간의 뭐 편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겠지만 오늘 밤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타이틀이요.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. 100분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. 일종의 미니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, 의원님? 100분이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? 일단 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까요? 예. 근데 네.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은 4일날 촬영된 거 다 알아요.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오늘 방영을 한다는 건데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저걸 편집하고 또 자르고 오리고 뭐 편집을 해서 나온 성과물이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봤는데 야 3일 동안 애쓴 게 저거밖에 안 돼?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. 차라리 그냥 라이브로 하든지 아니면 그날 뭐 시간 관계상 오후에 촬영해서 그날 저녁 내지는 밤에 방영합니다. 네. 이런 스케줄로 가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보나마나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3일 동안 애썼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. 이런 평가 받기가 쉬울 것 같아서 참 보면 욕 먹으려고 애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대통령실이? 저는 철저하게 미화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화용이다.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담이었고 국민들께 주는 대국민 메시지. 원래 그랬죠. 그리고 원래 기자회견에서 변질됐다가 이게 대국민 담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미니 다큐라는 얘기를 썼던 거예요.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 고생한다.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미화용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리고 3일 동안 편집의 시간을 거쳤다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일하는 모습들을 다 담았다는 얘기거든요. 이거는 철저하게 미화용 이상으로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. 그리고 보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. 어떻게 미화하는지. 북에서 많이 봤잖아요. 북한. 북에서 이렇게 미화하고 우상숭배용으로 만드는 경우 많아요. 근데 철저하게 그 북한 요거 엄청 하면서 지금 본인들도 이렇게 미니 다큐라고 치고 100분짜리를 공중파에다가 일방적으로 쏘는 것이 말이 되냐. 지금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? 대통령들이 한번 이야기 들어줘라 이거잖아요. 그 화재 현장에서 당신들 쇼마하지 말고 와가지고 우리 상인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다독여주고 가라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메시지에서 대담해서 이제는 다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속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진짜 느닷없이 웬 다큐죠?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? 원래 신년 그 회견을 통해서 올 한 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는 뭐고 앞으로 이런 걸 할 텐데 야당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라. 이렇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다.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의원님? 근데 처음에 검토됐던 기자회견이 무산되고 대담을 한다고 했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와서 다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효과나 아니면 자료 화면이 많이 첨부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기자나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쭉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보다는 그 이외에 이른바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. 양념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담이라고는 못 부르고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사이사이에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. 사이사이에 그림이 많이 들어갔다. 대통령께서는 직접 참모들한테 뭐 예상 질문 그런 거 만들지 마라. 주지도 마라. 내가 묻는 즉시 싹 다 답변하겠다. 이런 태도였다는 거죠. 그러면 라이브로 했어야죠. 라이브로 했어요. 그런 태도면 라이브로 해야죠. 당연히. 사전 질문지도 안 받고, 얼마든지 들어와. 그랬어야죠. 근데 다큐멘터리가 웬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상숭배용으로 되는 거고 미화용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국민 대담이라고 쳐도 기자가 물어보는 분들은 바로 이제 생중계 대기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담할 때 그 기자 국민의힘 가지 않았습니까? 문재인 대통령 무슨 자신감이냐라고 했던 사람 바로 국민의힘에서 채갔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카로운 질문 오면 대통령 열받나? 이런 생각 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바꾸다 다큐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. 저는 무슨 대국민 메시지를 다큐로 찍는 건 처음 봤습니다. 대국민 메시지가 다큐멘터리로 나오는 것은 전 세계 역사에 있었습니까, 의원님?
못 봤는데. 그러니까요.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다. 처음 보는 거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. 하여간 뭐 최초의 대통령이다. 방금 얘기한 그 기자 이번에 서울 강남 갑에 공천 신청한 것 같던데. 와. 그 경기도에 오래 계셨는데 강남 갑에.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아니 뭐 공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네, 신청은 일단 했다.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. 예,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률은 얼마나 될까요? 자, 여기서 예측하시고 보너스 퀴즈 맞추신 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? 좀 그러니까 나온다.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예. 많이 홍보해서 많이 볼 것이고 예. 도대체 저게 뭔데 이렇게까지 난리냐라고 생각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분들도 보실 거고 일단 기자님들도 보실 거고 예. 한 10% 나오지 않을까요? 10%요? 그 드라마입니다. 드라마 그런가요? 때 10%안 나와요. 그럼 한 5%로 5%. 아이고, 엄청 갑자기 반을 깐 것도 있어요. 반액 세일. 아니, 저도 단짜리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두 자릿수는 안 나올 거고 단짜리로 나올 거다. 예. 10% 너무 세게 쳤네요, 제가. 네, 네. 10%는 요새 드라마도 10% 시청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체로 뉴스는 1%대예요. 네, 많이 네. 나오면 3% 정도 됩니다. 아니 근데 그래도 KBS는 매체 파워가 있어서 그렇죠.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청률들이 있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저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딱 채널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? 맞습니다. 딱 고정돼 있는 가구들이 많아요. 근데 좀 그 노인분들이 보시기엔 너무 늦게 해서 밤 10시에 그렇죠. 한 맞습니다. 8시쯤 네. 하면 모르겠는데 밤 10시에 해서 시청률이 어떨지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으면 그냥 나중에 네. 딱 디올백 관련된 부분만 찾아보기로 볼 것 같아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좀 지루할 것 같고. 그 부분이 나올까요? 저는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배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그게 빠지면 정말 단팥 없는 찐빵이죠. 네. 한동훈 위원장은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송에서 잘 말씀하실 것이다. 이렇게 그럼 예고를 하겠네요. 띄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입장은 나올 걸로 보이고 뭔가 내고가 됐을까요? 알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? 잘 말씀하실 것이다. 이 함의는 뭘까요? 대충은 내용을 알지 않을까요? 네. 그리고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마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. 네. 그러니까 저도 뭐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. 그러니까 그 부친의 친분을 이용해서 만나려고 들어왔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해서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라는 컨셉. 그러나 받은 것은 좀 유감이다. 요 정도 나올 거라는. 장발장 컨셉이네요. 네? 장발장 컨셉. 어쩔 수 없었다.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다. 아니, 뿌리치지 못한 거는 명품이죠. 네, 뿌리치지 못한 것은 명품이다. 왜냐하면 딴 건 다 뿌리쳤어요. 네, 카톡으로 사진을 확인하고 명품이 아니었을 때는 면담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. 뿌리치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명품이죠. 네, 그러니까요. 명언이십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뿌리치지 못한 순간 것은 이제 명품이다. 대통령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면 이 대담을 통해서 사실 대통령실의 목표는 여론이 좀 잠잠해지기를 수그러들기를 이런 걸 바랬는데 박지원 전 원장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이거는 짚을 지고 불섭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성난 민심을 그렇죠. 더 크게 활활 불태우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럴 가능성이 있죠. 아니, 그리고 처음부터 네. 이 상황은 딱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. 왜냐하면 KBS의 이제는 대담이 아닌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야?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옛다 사과하고 나는 할 거 다 했어. 네. 이러면 오히려 불지르는 꼴이 되기가 쉽죠. 예. 그러니까요. 사과하겠다, 문제 있으면 처벌받겠다.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예.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내일 아침 여론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더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더 거죠. 불타오를 수밖에 네. 없다. 그럼 비판의 화살이 오히려
대통령실로 더 세게 갈 수.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큐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. 얼마나 양념을 쳤겠습니까? 네. 얼마나 미화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?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까지도 네. 감싸 안으려고 얼마나 큰 공을 들였을까. 네. 그래서 지금 한번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입장은 명백하죠. 네.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해했고 그만큼 정의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렇게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이제 아내에 대한 이런 비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싸고 어디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.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하여간 오늘 밤 10시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내일 아침 방송을 통해서 샅샅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현직 정치부에 있는 기자 두 분을 모셔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상가 백재권 씨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제주만은 원숭이상이다. 이런 평가를 했네요. 대권 플랜 첫 단추 실패.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한 갈등으로 한동훈이 판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은 판정패한 거다.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찌됐든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평가는 어떠세요? 제주만은 원숭이상.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? 저도 맞는 것 같은데. 아, 맞아요? 잘 맞는 것 같은데. 잘 맞는 것 같아요? 네. 네. 이제 왕이 될 상이냐만 물어보면 될 것 같은 정도로 잘 맞는 것 같아요. 한동훈 근데 저는 그게 관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관상 전문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. 알겠습니다.